멧돼지 탈옥 사건으로 온 국민이 지금 내란 스트레스, 내란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탈옥이라는 게 대개 죄수가 복역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도망친 것, 그리고 석방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채 교도소를 무단으로 탈출하는 것, 이것을 바로 탈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옥이라는 게 대개 그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하는 게 되는 게 대부분이죠. 이번 멧돼지 탈옥 사건 역시 거대한 조직이 가담하고 동원이 됐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그리고 판사가 결과적으로 이 탈옥을 도운 것입니다. 옛날에 나온 그 영화 광복절 특사 같은 경우도 차승원이라는 배우가 땅굴을 파서 탈출을 하죠. 그래 탈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광복절 특사였다. 이런 재미있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밧줄을 이어서 도망을 치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크레인을 동원한다거나 뭐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탈옥을 한 그런 것들을 예전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 탈옥이라는 게 사실은 반드시 다 잡힙니다. 그리고 뒤끝이 좋지 않죠. 군경이 추적을 하고 전 언론이 다 거의 생중계를 하고 이러면서 체포를 하죠. 그러면 대개는 이제 형량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더 오래 형무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탈옥수 그러면 대표적인 탈옥수가 누가 생각납니까? 신창원이 옷도 생각이 나고 막 그러네요. 97년, 8년, 9년 이 3년 동안 그러니까 907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탈옥을 했던 신창원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는데 나중에 탈옥을 하다 보니까 22년 6개월이 더 추가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창원의 기록을 아마 윤 멧돼지가 갱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갱신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지금 검찰이나 일부 판사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러다가 윤석열이가 신창원의 탈옥 기록을 갱신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검찰이 즉시 항고는 바로 포기했었고 보통 항고도 하지 않겠다라고 어제 박세연 특수본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항고도 대법원과 대검하고 같이 검토를 했지만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이걸 포기할 때 특수본이 반대를 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다 뻥이었습니다. 원래 검찰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칩니다. 검찰총장이 결정한 것을 특수본이 반대했다? 검찰이 그런 조직입니까? 검찰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조폭보다 못한 조직인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산수 계산이 잘못됐다. 지기현 판사는 이랬다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맞장구를 쳐서 심우정이나 박세연이는 그래? 그럼 우리 검찰은 즉시항고도 안 하고 보통항고도 안 할게. 이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멧돼지는 탈옥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이 짜고 멧돼지 탈옥을 도운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항고를 해야 상급 법원이 이 각하를 하든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우리 포기할게. 그러니까 풀어줘. 이러면서 멧돼지는 탈옥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직무유기고 검찰권 남용이죠. 이런 자를 그냥 둬서야 되겠습니까? 본인 그만둬라 사퇴해라 이러니까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놈입니다. 검찰이 이제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재구속 가능성 이것은 원천 차단됐습니다. 심우정은 내란 동조 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검찰 전체가 내란에 동조했음이 밝혀진 겁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3번이나 경찰이 청구를 했지만 검찰이 다 반려한 거. 이건 역시 검찰이 내란의 중심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검찰이라든가 사법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철환 검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속 취소 사유가 궁금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고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도 여기에 댓글을 달아서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 업무 혼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서 3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김종호 검사는 이야기를 했지만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안 한다라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판사들도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김도균 부산지검 부장판사 이분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구속 취소 유감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관심의 초점은 헌재가 언제 탄핵 심판 결정을 할 것인가로 쏠리고 있습니다. 윤 멧돼지가 탈옥을 하면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좀 바빠졌죠. 그런데 사실상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로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는 정반대죠. 국민의힘은 늦춰라. 헌재의 최종 결정을 늦춰라 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빨리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헌재가 판단하고 헌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 멧돼지가 탈출을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는 사실 멘붕인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와 나와서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파면이 확실한 마당에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 모양 이 꼴로 대선을 치를 수 없다. 그리고 윤 멧돼지가 계속해서 극우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낼 텐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의 생각들입니다. 물론 일부 극우 국회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 국회의원만 하면 돼. 그리고 윤석열이 열심히 지킨 척 하면서 그렇게 지키면 우리 지역구에서는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윤석열이 지키는 척 하면서 국회의원직이나 유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권 주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김치국부터 마셨나? 나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적 반감은 이 탈옥 사건으로 인해서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도 이미 다 국민의힘을 포기해버린 상황. 중도층이 이미 민주당으로 다 옮겨온 마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미칠 지경이죠. 그러니까 헌재 결정을 늦추자. 어차피 대선은 망했으니까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겉으로는 적법 절차가 어떠니 저쩌니 국정 혼란 해소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속은 검은 숫덩이다. 정치인들은 이 포커페이스에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이 나오니까 막 환호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들끼리 뒤로 돌아서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는 아이 망했네. 그리고 이제 시자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대부분 그러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일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대선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곧바로 파면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고 그러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늦춰라. 한없이 늦춰라. 차라리 2년 내내 늦춰라. 앞으로 남은 2년 내내 저 새끼 임기 2년 내내 늦춰가지고 그냥 내란만 가지고 나중에 지가 형사재판에서 사형을 받든 무기를 받든 난 몰라.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지금 그런 것이다.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도 좀 짠하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저런 멧돼지한테 코가 끼어가지고 그쪽 극우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모양이 참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가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결정을 해라. 그래서 국론 분열을 막아야 된다 하는 입장인 겁니다. 신속하게 하라고 해도 할 것이고 늦추라고 해도 신속하게 할 것입니다. 내란 수계는 빨리 파면하는 게 맞다. 이것이 바로 헌재 판단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멧돼지가 탈옥에 성공을 했다 해도 일단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란죄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 선거 개입, 부정부패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명태균의 황금폰까지 까지 않아도 너무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번에 잠깐 나온 것은 밖에 공기 좀 쐬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잠깐 바깥 공기 좀 쐬고 내란 헌재에서 파면되고 형사재판 시작돼서 재수감되고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 멧돼지의 탈옥은 탈옥이 아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자, 윤 멧돼지 탈옥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난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헌재는 평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탈출을 합니다. 탈옥을 합니다. 검찰의 도움으로. 탈옥을 하게 되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헌재가 멧돼지가 탈옥한 사건과 헌재 판단은 다르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입장문도 냈지 않습니까? 이제 데드라인은 14일로 봅니다. 12일에 평의를 하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평의를 하고 그날 12일 날 발표를 하면 됩니다. 14일 금요일에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침 10시에 하면 되겠죠. 10시쯤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혼 멧돼지 측에서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좀 이 판결문은 굉장히 좀 길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한 2시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0시부터 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면 11시 한 50분쯤, 11시 40분이나 50분쯤 판결이 끝나게 되고 대통령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환호하고 이러면서 어느 식당은 오늘 우리 식당은 공짜입니다 라는 걸 붙이게 될 거고 국민들은 꽹과리를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즐거움에 도취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4일을 우리가 14일 점심을 잘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14일 날 아침 10시부터 좀 모이자 어느 곳으로 그래서 그걸 좀 보자라고 미리 약속을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만장일치로 가느냐 아니면 소수의 의견까지도 완전히 반영을 해서 6대3으로 가느냐 하는 것만 6대2로 가느냐 하는 것만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 입장 그리고 구구들은 지금 5대3으로 뭐 이게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건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내란을 저지르고 개 지랄을 해놓고도 대통령직에 다시 올라가기를 바라고 또 그가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다가 북한하고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을 원점 타격이니 어쩌냐 하면서 북한 타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뒤져요? 지가 뒤집니까? 국민이 뒤져 국민이. 윤석열은 벙커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자들은 살아남고 얘만 국민들만 다 뒤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제2의 계엄을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70년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80년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50년 뒤로 우리가 막 돌려야 됩니까?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헌재가 그 정도 판단 못 하겠습니까? 이자를 내줘야 된다. 다시 대통령직에 올려야 된다라고 헌재가 생각을 한다면 헌재도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헌재 재판관들도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평의는 계속될 텐데 8대0 평의가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적 여망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내란 스트레스 때문에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나도 아파 나도. 빨리빨리 좀 해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공부 좀 잘해가지고 거기 올라갔잖아. 그래서 수많은 판례 이제까지 다 재판했고 판례 봐왔고 당신들이 헌법 다 만들었고 법률 다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오랫동안 심사숙고할 일입니까? 이게 심사숙고야? 이게 숙고 지금까지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어야 돼? 사람들이 깎아본 사람들이요. 깎아보다는 표현은 좀 그렇다. 14일을 데드라인으로 우리가 서로 삼은 거니까 14일날 좀 하자 하는 이야기를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14일 이후에 우리가 막 웃으면서 야, 이 나라는 역시 살아있어. 멋진 대한민국이야. 검사 새끼들은 다 썩었어도 역시 헌법재판관 살아있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4일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가 정말 방실방실 웃으면서 정말 꽃구름 타고 춤을 추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그 여망을 나는 오늘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그리고 또 내일 또 모레 그래서 글피 14일 금요일 날 오전에는 우리가 점심을 정말 맛있게 먹자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도 아마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여망은 무엇인지 뭐 댓글로 좀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